최근 들어서 양산사저앞의 모습이 많이 좀 변했다라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조용한 동네였던 양산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죠. 당연히 주인공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순 여사 두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존재만으로 그렇게 조용했던 동네가 이렇게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시끄러웠던 동네가 어떻게 된 것인지 조용해졌는데요. 이게 현재 양산사저 앞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문재인 체포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져 있고, 그리고 저렇게 울타리에 걸려져 있는 거는 수갑이라고 합니다. 궁금해지는 거겠죠.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을까?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심해가지고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 자체가 금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집회가 열릴 때도 분명히 경찰이 같이 있었거든요. 딱히 그런데 불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경찰 또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불과 며칠 전까지의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경찰이 이런 식으로 금지라고 하는 초강수를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보더라도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법안이 따로 없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는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법안이 통과가 된 적도 만들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근거로 지금까지는 제안만 해오다가 갑자기 저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금지라고 하는 초강수를 둘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일단 우리가 집회와 관련된 법안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집회 자체를 금지를 내렸던 근거가 집시법 제8조 5항인데요. 5항에 보니까 다음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집회가 신고된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거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가 금지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열리는 장소가 주거지이고, 그리고 집회를 통해서 사생활의 피해가 뚜렷하게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법안을 통해서 집회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법률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었다라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아쉬운 점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애당초 왜 집회가 일어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도 저런 식의 집회가 끊임없이 발생했던 이유가 문재인 정권 5년의 특징 때문이었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정치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국민 분열의 정치였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예견된 모습이었는데요. 한참 당내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자 폭탄은 우리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과도 같은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자 폭탄, 그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양념 같은 것이다 추켜 세웠던 겁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문자 폭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박지원, 박영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같은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공격조차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당화시켰던 겁니다. 저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에 따르냐 안 따르냐, 우리 사람만이 먼저다 라고 하는 거, 국민 분열의 정치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었죠.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있던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인데, 정치가 뭐가 된 거예요? 팬덤 정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 나타났던 건 노무현 정부 때였죠.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데 팬덤 정치긴 팬덤 정치인데, 그게 악플로 좌표 찍기로 이런 걸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그런 팬심에서 이루어진 집단이었던 것이지, 문재인 정부처럼 그런 식의 팬심을 이용해서 오히려 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지는 않았었죠.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팬들을 앞세워서 좌표 찍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적으로 규정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자영업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더욱 놀랍게도 언론사 기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수없이 좌표 찍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퇴임하고 난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 이거는 그냥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업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어도 스스로를 사람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자로 포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저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집회 자체를 금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거를 들어보려고 하는 시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있을까요? 그런데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결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양산경찰서에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찰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법률 해석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아예 그냥 집회 자체를 금지시킨 거예요. 법안은 옛날에도 그대로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법안을 가지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집회가 갑자기 저런 식으로 금지가 돼야 되는 그런 집회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과격하게 법률을 해석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박탈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코베케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한 번이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회 현장에 직접 내려와 봤다면 이곳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영정사진을 보지 않았겠냐. 문다혜 씨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키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우리 피해자들은 그 문다혜 씨가 지키고 싶어 했던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고 그리고 어린 자식들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단 한 번이라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법률적인 해석을 앞세워가지고 강제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 이 모든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정의로운 모습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법안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인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금지되게 됩니다. 만약에 저런 식의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집회가 열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집회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집회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표현이 됐든지 간에 비방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표현이 됐든지 간에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당초 그런 감정 자체가 주관적인 감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집회 자체를 모두 금지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소음이라고 할지라도 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집시법이 개정이 돼서 소음의 기준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집회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도대체 퇴임한 대통령을 상대로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체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심지어 수갑까지 등장하고 있는지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민해봤다라고 한다면 지난 5년 동안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열돼서 양분될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겠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된다.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